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제79회 전산세무 1급 실기기출문제 문제 2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제가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통 2개인데 3개로 해갖고 점수 비중은 조금 작긴 한데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만 조금 문제를 새로운 형태로 냈어요.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자, 읽어볼게요. 문제 2-1번입니다. 다음에 수출신고 필증 및 환율 정보를 이용하여 메인 매출점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수출실적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수출신고 필증의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수출신고 필증에 지금 문제의 요구사항이 메인 매출점표 입력 메뉴도 입력하시고요. 수출실적 명세서도 작성을 하는 겁니다. 어떤 거부터 먼저 하셔도 되는데요. 수출실적 명세서를 작성을 하면 공급가입 계산이 바로 되니까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일단은 K랩으로 가셔서 부가가치 탭에 수출실적 명세서가 부속명세서 1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수출실적 명세서를 열어서 지금 날짜가 현재 보시면 우리 문제지를 봐야 되겠네요. 수출신고 번호 나와 있고 신고일자가 6월 3일 그러면 지금 신고서 수출실적 명세서 자체가 6월달이 속하는 거니까 4월에서 6월 사이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04에서 06 하시면 되겠고요. 수출신고 번호 입력할게요. 417557 자, 41757 그 다음에 17 그 다음에 0506 11 자, 영타 해가지고 X 됐죠? 이렇게. 그래서 오류 없이 이제 번호가 깔끔하게 됐고요. 여기 있는 거, 여기를 입력한 겁니다. 체크를 해드릴게요. 이쪽. 이걸 보고. 자료를 찾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수출신고 번호 입력했고요. 선적일자는 일단 신고를 할 때 선적일을 신고를 하긴 하는데 문제의 자료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BL이라고 하는 게 선화증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BL이라고 하는 걸 외워놓으세요. 선적일은 BL상의 선적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체크. 이 내용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 신고를 한 날짜를 기준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제품 실제로 선적을 한 날짜는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BL이라는 서류에 나와. 이게 어렵죠. 이게 실무적인 문제죠. 근데 별표 하나 치시고요. 자, 2018년 6월 10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18-0610 이렇게 찾으시고요. 통화 코드는 자, 가서 보시면 여기에 단가 가운데쯤에 위에서 제목해하고 가운데쯤에 오시면 수량이 230개, 단가 나오고 금액 US 달러로 돼 있네요. 그래서 미국이죠. USD 하면 미국 달러고요. 34,500불. 그래서 여기에 그냥 미국 자, 미국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F2 하셔갖고 조회해서 하셔도 됩니다. 자, 환율로 오셔가지고요. 선적일의 환율이 지금 선적일의 환율, 기준 환율을 줬는데요. 선적일이 6월 10일이니까 6월 10일자로 해야 되는데 혹시 6월 10일 전에 돈을 받았으면 돈 받은 날짜로 가야 되는데 봤더니 본 수출 거래와 관련하여 대금은 7월 달에 받았으니까 미리 받은 돈은 없는 거죠. 따라서 6월 10일의 환율인 1,000원을 적용하시고 외화 34,500달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환율 1,000원. 34,500. 해서 원화가 3,450만원으로 계산이 되고요. 거래처 코드는 또 보시면 거래처가 어디쯤 있죠? 위에 구매자가 위에 있어야 되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구매자가 이쪽이거든요. 쭉 오시면 구매자가 ABC COLTD 이렇게 했죠? 자, 이게 구매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코드에다가 자, A 해갖고 F로 해서 찾을게요. F2 해가지고 abc.co.ltd 그러면 3,450만원 계산이 되고요. 자, 저장을 눌러주시고요. 원래 여기서 전표 처리하는 기능이 있는데 전표 처리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일반 전표 입력을 해도 되는데 전표 처리 써볼까요? 전표 처리를 자, 수출 이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어차피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방법은 아시니까 전표 처리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보낼 건데요. 확인을 누르셔가지고요. 자, 수출 코드로 해서 3,450만원을 공급처로 해서 보낼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분계를 어떻게 할 거냐. 돈을 아직 안 받은 상태죠. 그러니까 외상분계로 가시면 되고요. 얘 해가지고
자, 이거를 전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표 처리는 여기서, 자, 이제 주소에서, 여기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여기서 해도 되고, 아니면 직접 가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주의하실 게 전표 처리를 했다고 전표 입력이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가셔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6월 10일자 날짜를 조회하시면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품목하고 수량 단가 이런 거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품목이 주어져 있죠. 쭉 가서 보시면 문제지에 아까 품목 여기 보시면 X제품, Y제품 이런 말이 없나요? 품명은 없네요. 그냥 수량만 나왔네요. 230개, 단가가 150달러. 230개. 그래서 뭐 수량 단가는 입력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여기다가 그러면 수출해가지고 들어갔죠. 그러면 이게 영세율 구분 코드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고 이게 직접 수출에 해당됩니다. 수출 신고 들어가고요. 되셨죠? 이렇게 되면 수출 신고를 2번 입력할 필요가 없으니까 좋긴 해요. 그래서 문제에서 일단 채점에 반영될 때는 이게 없어도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맞는 걸로. 근데 수출 신고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력하시고 없으면 어쩔 수 없죠. 되셨죠? 자, 일단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원래 여러분 매입 매출 전표 입력 하시는 방법으로 하셔도 되고요. 수량 단가는 굳이 입력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일단 자동으로 전표가 자동으로 전표를 아까 수출실적 명세서에서 전송을 해주면 이렇게 파란색이 뜨는데 이건 채점에 반영은 안 되고요. 여기는 수출 코드 하고요. 그다음에 공급처명, 공급가액, 그다음에 여기 영세율 구분 코드라든가 분계 같은 것만 정확하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자동으로 된 걸 해봤지만 수동으로 직접 수기로 입력하셔도 상관없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종료를 눌러서 빠져나가시면 1번 문제 풀이가 끝나는데요. 문제 자료 찾는 게 조금 힘들어요. 자, 이 문제를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으로 갑니다. 2번은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 2018년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첫 번째 매출처인 주 홍콩의 부도 발생으로 인해 받으러옴 1,320만원을 대손 처리했는데요. 1기 확정 신고 기간인데 부도가 4월 달에 났어요. 그럼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되니까 이건 아직 대손세액 공제를 못 받습니다. 이거는 2기 확정 신고 때 받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 2018년 5월 24일에 대만의 외상 매출금 726만원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요. 문제에서 아무 말이 없으면 이거는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입니다. 발생일이 2015년인데 3년이 지나서 5월 24일날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까 이건 대손세액 공제 요건 충족하고요. 자, 조5만의 외상 매출금 2,640만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 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 파산 채권. 이것도 대손세액 공제 요건 충족합니다. 그래서 2018년 6월 3일에 확정되었다. 자, 둘 다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K랩으로 가셔가지고요. 부가가치 탭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열어보시는데요. 1기 확정 신고 때니까 날짜는 4월에서 6월 사이에 신고서를 낼 거니까 네, 이대로 하시고 대신 입력은 1월에서 6월까지를 전부 다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식회사 대만 거 2018 5월 24일 거. 자, 대손금액 726만원 하시고요. 그러면 66만원의 대손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요. F2 하셔서 주 대만 하시고 이건 소멸시 완성이죠. 그래서 6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엔터 쳐가지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주 5만 2018 6월 3일이라고 했고요. 자, 대손금액 2,640만원. 됐죠? 자, F2 하셔갖고 주 5만 하시고요. 자, 이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거니까 파산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다 끝나면 저장을 눌러주시고요. 종료를 눌러서 빠져나가시는데, 문제에서,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이런 말 없으니까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만 하면 끝납니다. 자, 마지막 3번입니다. 다음은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제품 타결정 대체액의 명세입니다. 재화의 간주공급을 찾아내는 문제네요. 해당되는 거래를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고자 하는데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고요.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해 제품 제조에 사용된 재화는 모두 매입세 공제분이라고 가정하고 과세표준 명세 작성은 생략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그러면 4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 중에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것과 아닌 걸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시험용 구비 보세요. 기술 개발을 위해서 회사의 제품이나 상품을 원재료를 시험용으로 사용했다. 이건 간주 공급이 아닙니다. 자, 접대비. 이거는 간주 공급이죠. 그쵸? 자, 간주 공급. 매출 거래처의 사은품으로 제공한, 자, 시가로 가야 되는 거죠.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수선비요. 회사의 제품으로 수선비에, 이거는 간주 공급이 아니죠. 그쵸? 간주 공급 아니고요. 기부금. 아니, 국가한테 기부했는데 그걸 간주 공급으로 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결국은 자료가 4개가 있지만, 이거 800만원짜리 하나만 입력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문제에서 메인 매출 전표부터 입력하라고 그랬죠? 메인 매출 전표에, 날짜가 안 나왔으니까, 분계는 날짜는 12월 31일, 12월 31일자로 입력하라고 했고, 분계는 하단부 분계를 생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4번 건별로 가셔야 돼요. 우리 간주 공급은 14번 건별이죠. 그 다음에 공급가액 800, 쪼개지면 그냥 800에, 죄송합니다. 쪼개지면 그냥 800에 80만원, 이렇게 수작업 하시면 돼요. 880을 넣었어야 됐는데 저도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하시고요. 공급처명 코드. 이게 이제 카과 현과는 그냥 공급 대가로 보통 입력하는데 건별은 사실 실무에서 많이 안 하다 보니까 하다 보면 자꾸 잊어버려요. 그럼 이렇게 수기로 고치시면 돼요. 자, 공급처명은 없어요. 없고요. 자, 분계는 없는 걸로 넘어간다. 이렇게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하시고 종료를 눌러서 빠져나가시고 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어가지고요. 10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열어주시면 건별로 들어간 게 나타나 있죠. 네, 이거를 작성하라는 겁니다. 문제에서 다른 말이 없으면 그냥 이것만 작성하시고 저장하시면 돼요. 자, 전표 입력을 하면 이렇게 입력한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다른 자료도 있으면 나타날 건데 지금 여기는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만 마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료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의외로 입력은 간단하지만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검토해 보셔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열심히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결산 자료 입력과 관련된 내용 공부하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